예, 안녕하세요. 14차 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 이제 그 주차장 관련되는 것이고요. 지금 이제 기본 모듈에 관련돼서 보시겠습니다. 250쪽입니다. 교재 그 250쪽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 대수에 따라서 모듈이 나와 있습니다. 예, 기본 모듈은 2.5m 곱하기 한 대 폭이 2.5m죠. 그래서 그걸 세대로 하고 기둥은 2.5m 기둥 폭으로 해서 이제 본 겁니다. 그러니까 한 8m 정도 이제 나오는 거죠. 예. 기둥의 폭이 달라진다. 그럼 이것도 달라지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경사로의 예시도 해서 경사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이제 직선 경사로입니다. 예. 전체 길이가 나와 있죠. 예, 나와 있고 이제 여기는 6.5, 6,500 정도로 해서 폭을 본 거고요. 예, 그리고 4,000짜리가 두 개 정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가 S1, S 이렇게 구분을 한 것이 요 경사 각도가 조금씩 다릅니다. 예. 느닷없이 경사로가 오면은 앞에 그 차 밑에 부분이 범퍼 부분이 닿게 되죠. 네. 그래서 전체는 17%로 했다 하더라도 앞, 뒤 요 두 부분은 좀 각도를 좀 낮춰서 더 이제 17%가 아니라 더 낮은 걸로 해서 하겠죠. 네. 자, 그리고 곡선형을 보시겠습니다. 곡선형은 14%를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전체 그 곡선은 이 경사도가 훨씬 더 낮은 겁니다. 예, 직선은 앞에 방향성이라는 것이 있어서 처음과 끝의 부분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래도 좀 난데 이 곡선은 계속 돌다 보면은 방향성을 헷갈릴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14%로 해서 좀 더 그 경사도를 낮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A0부터 해서 1, 2, 3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횡단구배입니다. 횡단구배. 예, 종단구배가 아니라 종단구배는 14%고 계속 가는 방향으로는 그리고 옆쪽으로는 5%, 3%, 4% 이렇게 두는 겁니다. 우리가 그 자동차 경륜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차량 경주하는 경주장을 보면은 다 이렇게 각도가 중심을 향해서 이렇게 기울어져 있죠. 예, 그것과 똑같은 겁니다. 예.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S1 이렇게 주어지는 부분이 예,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또 내부 층고, 차로부, 주차부 해서 정리를 했죠.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2.7m 이 부분도 있고요. 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그래서 말씀드린 것에 주목돼서 나왔습니다. 정리해서 자, 그리고 252쪽 단지계획 정석 1 252쪽에 보시면요. 디테일한 부분이 좀 나왔죠. 자, 여기 보시면은 데크형이 있고 일반형이 있습니다. 지하 주차장인데 데크형은 경사도가 없이 바로 단지 내 도로에서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그런 형태고요. 경사 지형에서 많이 쓸 수 있는 거고 일반형은 평지에서 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서 보시면은 층고가 이제 3,400, 3,600 공동구 설비 배관이죠. 가스, 급탕, 하수, 상수 이런 관들이 지나가는 그런 공동구가 통과될 때하고 미통과될 때하고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층고가 있고요. 안반일 때는 더 낮습니다. 그 층고가 낮습니다. 안반은 그만큼 비용이 암 절취에 따른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일반 지구라고 하는 것은 그냥 흙으로 구성이 주로 돼 있는 그리고 리피암이라고 해서 좀 이렇게 긁어낼 수 있는 이런 정도까지는 일반 지구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통함서부터는 연함 보통함서부터는 안반지구로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보춤 나와 있죠. 예, 보춤. 보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슬라브와 그 슬래브에 붙어 있는 보까지를 해서 다 그 깊이죠. 예, 높이. 그것을 보춤이라고 합니다. 했을 때 일반 지구는 800mm, 지하 2층은 600mm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보통 800mm 정도를 기본 스탠다드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디테일하게 보는 것은 다 이런 책자를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그리고 머릿속에 개념을 두고 할 때는 이런 기본적인 거, 층고는 한 3600 정도로 보면 되는구나. 그리고 보춤은 한 800 정도로 보면 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직선형 램프도 17%, 곡선형은 14%.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모듈적으로. 네. 그리고 상부 토심 여기 나왔죠. 예, 상부 토심 부분이 있습니다. 토심 말씀드린 것처럼 식생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토심 90cm, 0.9m라고 했죠. 예. 자, 근데 주차 부위는 0.9까지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비주차 부위, 다시 말해서 차로 부분인 거죠. 여기는 뭐 1.3 내지 1.4까지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슬라브가 다 또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0.9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0.9가 가장 일반적인 거고요. 네. 자, 그래서 이 3,600이 있다 하더라도 뭐 보시는 것처럼 3,600이 있다 하더라도 보충 800을 빼면은 2,800이 나오는 거죠. 2,800이 나오는 거고 그 2,800에서 다시 그 설비 배관, 공동구가 지나다니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동구 그 설비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그 앵글, 그 높이를 또 이렇게 재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실질적인 내적이 차로 부분 2.3, 그다음에 주차 부분 2.1 이상 그 바운더리가 나오는 겁니다. 섭하기 물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무량판을 포함해서 폭이 넓은 보, 납작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보충이 가장 좋은 거는 역시나 이렇게 그 보가 제대로 있는 겁니다. 이 보는 단면 2차 모멘트, 이 춤이 높을수록 단면 2차 모멘트가 커지기 때문에 그만큼 하중을 받아낼 수가 있는 응력이 좋은 거죠. 그렇지만은 그 어쩔 수 없이 그 층고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 보춤이 깊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납작보로 하거나 무량판보로 하는데 이 무량판보는 슬라브 자체가 보의 역할을 하는 거죠. 보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슬라브가 훨씬 더 그 강성이 있는 어떤 그 철근 배근이라든지 그 두께라든지 이런 것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무량판을 넣는다든지 한 그 얘기고요. 자, 설비 배관은 주차 부위에 설치하여 층고 증가를 억제하고 부득이 주행 부위에 분기될 경우에는 슬라브 높이를 조정해서 시행한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설비 배관이 볼을 관통하거나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철골 구조에 있어서는 관통하는 부분들을 종종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실 수가 있지만은 그 관통하는 것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구조 계산을 다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특히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 있어서는 배관이 보호를 통과하는 것은 그거는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그는 절대 구조기술사의 체크를 받아야 되는 안전에 대해서 체크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원칙적으로 그런 그 보통과를 시키면 안 됩니다. 네. 자, 주차장의 지하 주차장의 구조 계획해서 기둥 폭은 뭐 500이라고 이렇게 이런 정도로 했고요. 자, 그 설계 기준 여기 보시면은 출입구 주변은 둥근 기둥으로 하면은 좋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생각할 때 모든 그 기둥을 다 둥글게 하는 거는 어떤가? 그건 뭐냐면은 그 사각 기둥이 가장 단면적이 타이트하면서도 응력받기가 좋은 겁니다.
원형으로 하면은 그만큼 로스되는 부분이 더 추가로 들어가는 그 물량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출입구 부분 같은 경우에는 출입구에서 들어오다 보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어떤 그 접촉사고가 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모서리가 있는 사각 기둥은 그 사각 모서리에 차가 닿는 순간 차가 거의 그 폐차 수준이 될 수 있는 확률이 커요. 예. 그 달리는 주행 속도가 낮아도. 예.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둥근 기둥으로 원형 기둥으로 했을 때는 좀 부서지는 정도로 수리가 가능한 정도로까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형 기둥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내력벽은 지하주차장의 내력벽은 두께 300mm다. 이런 정도.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르지만은 어바웃으로 봤을 때 이 정도 보시면 되고 슬라브도 한 250 정도로 보면 되겠구나. 슬라브는 이게 순수한 슬라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장 들어가는 그 층간소음 얘기할 때 그 전체적인 그런 두께 그것과는 조금 다르죠. 이거는 완전히 그 응력을 받을 수 있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체 자체를 얘기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린 것처럼 800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구조 형식이나 집안에 따라서 집안 구조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고요. 자, 지하 수위 얘기했죠. 지하층으로 이 지하 주차장은 지하층으로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부재 설계를 할 때는 슬라브 상단, 슬라브 라인입니다. 그래서 그 마이너스 0.6m 이렇게 보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GL-1 그라운드 레벨 마이너스 1m 정도를 그 지하 수위로 보면은 되게 맞아요. 되게 맞고 예를 들어서 근데 이제 하천 옆에 있다 그러면은 당연히 지하 수위가 훨씬 더 높겠죠. 그래서 GL-뭐 0.6이 아니라 0.4도 될 수가 있고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 부분을 또 체크해야 되냐면은 지하주차장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콘크리트로 만든 배하고 똑같은 겁니다. 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물 위에 뛰어났다고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이 홍수 때나 아니면은 그 여름에 장마철에 비가 많이 내리면은 지하 수위도 높아지겠죠. 높아지면은 당연히 이 구조체가 받는 부력은 훨씬 더 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하 주차장이 들고 일어나 버려요. 이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부상 방지 설계, 라간카라든지 라간카가 주로 되겠네요. 그것을 해서 이 안반에다가 고정을 시켜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지하 수위에 대해서 지하 주차장을 할 때는 지하 수위에 관련돼서 봐야 되고요. 그리고 지난 차시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환기량입니다. 환기. 8시간 평균 50ppm 이하 일산화탄소입니다. 일산화탄소 농도.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은 어느 정도로 이렇게 알 수가 있느냐. 50ppm으로 대개 보니까 바닥 면적 40분의 1의 그 자연 개구부, 환기구를 둬야 되는데 이 40분의 1이 생각보다 이렇게 쉽게 나오질 않아요. 왜냐니까 그 데크식이라든지 아니면은 아주 그 지하층에 그 벽체가 땅속에 묻히는 면적이 2분의 1을 이제 이상이 돼야지 지하죠. 근데 그 계곡으로 이 공기 중에 노출되는 부분이 그렇게 많이 나오질 않습니다. 결국은 기계식 팬룸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팬룸을 이용해야 돼서 강제 급배기를 해야 됩니다. 강제 급배기를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문 분야 쪽인데 이 기계 쪽하고 체크를 해서 환기구하고 그 면적을 보충하기 위한 팬을
그래서 바람을 불어주는 거죠. 예, 바람을 불어줘서 결국은 예, 오염된 공기를 밖으로 벤트하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면적의 산출 방법이 있죠. 예, 지상층에서 오픈 부위, 그 다음에 경사로 단면 부위, 뭐 계단실인 경우, 뭐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집수정, 예, 집수정이죠. 예, 집수정. 당연히 지하로 들어가니까 앞 페이지에서 말씀드린 지하 수위에 의해서 계속 물이 고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차수벽을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결로수를 모아서 펌핑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있어서는 안 되지만은 어쩔 수 없이 그 어떤 그 구석에서 발생되는 지하수가 간헐적으로 이렇게 모인다라고 하면은 이것들이 다 펌핑이 돼야 됩니다. 네. 자, 옹벽형 주차장의 그림 샘플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예, 요건 이제 데크식은 이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서 이 넓은 공간으로 해서 다 이제 쓰는 건데, 요 옹벽형은 말하자면 옹벽 역할을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이제 주차장 면으로도 쓸 수가 있는 거죠. 예, 이런 경우는 이제 보강통벽은 안 되는 거고, 예, 이거는 이제 L형 옹벽이거나 이제 역티형으로 해서 옹벽이 가야 되는 거죠. 예, 요 구조, 요 모양 이대로입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그 일본의 라이브라나이케 그 경사지 그 공동주택 단지에 설치가 돼 있는데 우리 한국도 많이 있죠. 이런 케이스는. 그래서 옹벽형 주차장이나 아니면 데크식형 주차장을 쓰므로 해서 여하이 이런 콘크리트 구조물은 아티피셜하고 전부 인공적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 편리에 의해서 이제 한 거지만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제 자연적인 부분하고 절충을 두는 것이 그게 무리가 없는 게요. 이게 유지관리 측면에서 한 30년 정도 이렇게 지나고 나면은 무리 없이 한 데는 그나마 그래도 조금 더 가요. 예.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전부 이게 기술에 의해서 그다음에 어떤 구조물에 의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유지 관리에 있어서 생각보다도 더 투입되는 비용이 많이 발생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255쪽에 장애인용 주차장. 예. 하여튼 장애인 노인 임산부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우리가 그 설계를 하거나 계획을 할 때는 특히 단지 계획을 할 때는 하여튼 이 법은 옆에 띄워놓고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예, 그리고 베리어 프리 그 심사를 받아야 되는 거 필수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주차 공간이 주차 공간이 있죠. 여기서 이제 한 대는 3.3m 이상 그리고 길이는 5m 이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 주차장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2.3m 시절이 있었어요. 2.3m 바이 5m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때에 이제 1m 정도를 더 추가해서 3.3으로 했는데 지금 이제 2.3이 아니라 2.5가 됐죠. 경차가 아닌 경우에도 2.5가 됐는데 2.5로 되면서도 요 폭은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 휠체어를 타고 내리고 타고 할 수 있는 그 충분한 공간이 이렇게 나와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주차 공간 이렇게 체크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